이제 절기상 내일이 대설이어서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점점 더 추워지는 아주 전형적인 겨울의 들머리인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동네 교육계에 좀 난제가 많이 얽혀서 추위와 답답함이 좀 가중되고 있어서 저희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함께 행복한 교육 제2기의 시스템 정비의 일환으로 조직 개편 그 밑그림을 여러분께 도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우선 준비된 회견문을 읽고 그에 따른 기자 여러분들의 궁금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소상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청은 지난 7월 함께 행복한 교육을 목표로 행복교육 제2기를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아이들과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3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목표는 학교 현장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인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역할은 교육이 중심되는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고 구성원들이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도교육청 기획국 정책기획과의 총괄 전담팀인 학교지원기획팀을 신설하고 10개 교육지원청에는 실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학교지원과 또는 학교지원팀을 구축하여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임으로써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 조정, 평가, 지원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부서장이 통할 가능한 범위를 고려한 기능 중심의 개편으로 현재 2국 3담당관 10과 5, 13담당에서 3국 2담당관 12과 48팀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치분권 시대 우리 교육청의 자체 정책 역량 및 전략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관을 기획국으로 승격시키고 정책기획과 예산과 체육안전과 노사협력과 총 4개 과를 추진부서로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정책기획과의 기획조정팀은 정책개발 조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예산과의 학교회계팀을 신설하여 공립학교회계뿐 아니라 사립유치원회계의 투명성 강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으며 사회적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는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인 체육안전과를 기획국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노사협력과를 신설하여 노조와 단체를 교육정책 추진의 파트너이자 협력 대상으로 삼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대상 급별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학교혁신과, 미래인재과, 학교자치과, 교원인사과를 배치하였습니다. 학교혁신과에 혁신교육과정팀을 배치하여 유초중 고교 교육과정의 연계 운영과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으며
행복시안학교는 초등교육팀과 중등교육팀에 역할을 부여하여 학교 현장의 특색에 맞는 혁신교육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인직과의 창의융합교육팀을 신설하여 문화, 예술, 수학, 과학 등 창의융합교육을 전담하고 학교 자치과의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여 평화, 인권, 인성, 시민교육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복지팀은 행정국에서 교육국으로 이동시켜 복지지원뿐 아니라 돌봄, 방과후까지 포함하는 복지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행정국에는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를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시설과에 교육공간 기획팀을 신설하여 학교 신설, 증축, 개축 시 학생들의 교육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직속기관의 조직 개편은 각 기관별 특화된 전문 연수기관으로서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부서와 분원을 신설하거나 조정하여 12기관 34부 8분원에서 12기관 37부 2센터 12분원으로 3개 부와 2개 센터 4개 분원이 증가합니다. 주요 개편사항으로 기존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기획부와 도교육청 기획관의 정책연구 담당을 통합하여 교육연구정보원의 충북교육정책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충북교육 정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도서관의 명칭도 변경하고 독서교육진흥과와 학교 도서관 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며 현재 충주학생회관인 중원교육문화원에도 독서교육진흥과를 신설하여 북부지역의 학교 독서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학생 수련은 분원으로 제천과 옥천에 안전체험관을 신설하여 이론보다는 실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의 주요 사항은 학교 업무 지원 전담조직 신설과 청주교육지원청 조직 확대로 10기관 25과 13센터 102 담당 11개 소속기관에서 10기관 28과 13센터 113팀 13개 소속기관으로 3개과 11개 팀 2개 소속기관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요청한 업무 중 내년 3월부터는 우선 19개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기반이 조성된 후에는 추가로 9개의 업무를 더 통합관리할 전담조직으로 청주교육지원청에는 학교지원과를 신설하고 충주에서 단양교육지원청까지는 행복교육센터 내에 학교지원팀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유초중학교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청주, 충주, 제천교육지원청에는 감사 전담팀을, 군단위 교육지원청에는 총무팀 내에 감사 담당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주교육지원청에는 충북지역 60% 이상의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와 학생들에게 충실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국 6과 2센터에서 2국 9과 2센터로 3개 부서를 더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지켜봐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정성을 쏟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약속드린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에 탄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더욱 힘있게 교육 희망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도록
큰 지혜를 보태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 네. KBS 박명입니다. 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그 조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좀 구성하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네. 질문은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쨌든 본청 이번 그 조직 개편은 본청의 인력을 대거 현장 지원을 위해서 전진 배치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고요. 그것은 바로 학교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덜어주자. 그래서 이제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 뭐 일부 작은 규모 교육지원청에는 뭐 팀 단위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종래 장학기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교육지원으로 수업 또는 교육활동에 보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래 장학 기능을 지원 기능, 교육 지원 기능으로 이렇게 또는 팀을 운영할 거고요. 장학사님들이 그 일을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지원팀은 특히 학교 단위에서 이 소관 업무 담당을 정하기가 아주 좀 애매했던 핑퐁에 진원이 됐던 그런 업무라든지, 또는 선생님에게도 수업 활동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그런 업무, 그것도 교육청에서 지역 단위 각 학교들의 그 통합 그 관리가 나은 뭐 호봉 산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행정 지원 영역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함으로써 학교에 훨씬 행정 부담이 덜어질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구체적인 뭐 이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은 누가 예, 행정과장님. 네. 종래에는 뭐 도교육청이 사업 중심 체계였었는데 이번 조직 개편을 하면서 본청을 정책 수립 및 조정, 평가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청이 슬며가 부득이 필요한 상이고 해가지고 본청 인원이 현재 정원이 380명인데 71명 감축된 309명으로 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제 감축된 7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속이나 지역교육청에 학교 지원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중점 배치를 해가지고 학교 지원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학교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학교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저희 본청에는 학교 지원 기획팀을 정책기획과에 두고 지역교육청에는 뭐 청주시 같은 경우는 학교 지원과, 그밖에 지역교육청에는 학교 지원 팀을 구성해서 종래는 지역에서 한 22명 정도가 학교 지원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지역교육청에 75명을 더 중원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5명 학교 지원 기획팀 및 5명을 배치하고 직속 교육청에 95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학교 지원 인력을 100명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학교 지원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도 생사를 드러냈다고 비명이 많이 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도 사실상 지금 본청을 줄여나가는 일이 어느 영역에 가능하겠는가? 산술적으로 무조건 뭐 30%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행정국 쪽에입니다. 행정국에는 도단위 행정이 꼭 필요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직과 전문직의 뭐 균형, 뭐 여러 가지로 좀 애로와 진통이 좀 있었는데 과감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입지를 떠나서
전체 우리 시스템의 효율화 또 그리고 그 현장 지원의 어떤 대의 이런 것에 많은 구성원들이 좀 아프지만 동참하기로 이렇게 되어서 우리 교육청은 그래도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내부 이견이나 불만이 좀 내연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앙도서관으로 저희가 입법 예고하기는 그렇게 했는데 또 더 나은 그 제안이 들어오면 또 다른 안도 충분히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취지는 우리 직속기관들이 대체로 뭐 충북 또는 학생, 교육 이런 이름을 붙여 나가는데 1980년대 중반에 교직원 재교육기관인 연수원을 우리 충북교육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모시는 걸로 해서 단재 연수원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취지는 좋으나 너무 생소한 이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으나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뭐 율곡연수원, 사임당 교육원, 충무연수원 뭐 이렇게 하듯이 교육적 모델을 기관명으로 모시는 것이 뭐 학교명이나 기관명으로 모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도서관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인문소양 교육 또 독서 교육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좀 너무 형식적인 이름보다 조금 더 새로운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던 차에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중앙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식이다. 이런 검토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일반 자치단체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그 도서관 업무가 또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종래에 우리 중앙도서관이 맡던 지역 그 중심도서관 기능도 이제는 지자체 쪽에 도서관에 넘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여기를 교육도서관으로 특화시킬 수 있겠다. 전문도서관으로. 그래서 독서교육 어떤 기관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적절한 상징적인 어떤 인물을 기관명에 모신다면 누가 좋을까 하다가 증평에 있는 백곡 김덕신 선생, 이거는 지자체에서도 아주 자랑하는 인물인데 그 김시민 장군의 손주라고 하죠. 근데 무슨 책이죠? 무슨 책인가를 10,000번 읽었다고 독서광으로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독서교육 진흥의 표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백곡교육도서관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 잣나무 골짜기라고 하는 그 백곡이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우리가 지역명으로 진천군 백곡면에 쓰였던 이런 또 이미지가 있어서 너무 또 지역명으로 협소화되지 않겠나 이런 또 문제 제기가 사실은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일부에서는 우암 송시열 선생의 우암을 인문학의 태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시는 건 또 어떠냐 이런 또 아이디어도 나왔어요. 그것도 또 귀 기울일 만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이 우암 송시열 선생도 뭐 공과는 있죠. 뭐 노론에 거두라든지 그런데 또 뭐 모화사상이라든지 그런데 또 그분도 우리 충북의 선비를 표상할 수 있는 문화자산이시기도 하고 노론이니 뭐 이런 또 어떤 그 편향성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기로 하면 뭐 단재 선생님은 또 뭐 진보적인 또 색깔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암 송시열 선생은 약간 그 노론 뭐 보수 선비를 또 상징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 다 뭐 가리고 뭐 이런 쪽으로 배제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 우리 충북의 인문학 또 뭐 선비 이런 것을 표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도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일 수가 있어서 우암 교육도서관 이것도 또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암이란 말은 또 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어요. 우암산 할 때 우암은 소자 바위암자잖아요. 근데 송시열 선생님의 그 우암은 한자가 좀 다릅니다. 그 우자가 무슨 우자죠? 암자는 암자 할 때 암자인데 그래서 송시열 선생님을 기관명으로 모시는 것도 하나의 보관 중의 하나이고 그래서 뭐 여기에는 지금 하지 않았지만 입법예고는 100곡으로 해두었는데 입법 예고 기간에 또 아주 좋은 뭐 의견들이 나오면 기관명 확정할 때 반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이제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지방자치 집행청의 조직 개편은 집행기구 꾸리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승인을 받기는 의결기구인 의회 승인을 받아서 확정하고 또 이제 그 자치법규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뭐 그 노조 쪽에도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또 열어놓고 교육가족들 전체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제 법 체계상 의견을 듣는 것은 입법 예고 기간에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률적으로 절차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고시가 되면 그때 조직적이든 개인적이든 의견들을 다 수합해서 검토하고 반영하고 또 우리 이제 집행청 고유 권한인 그 편성권 조직 개편 편성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잘 조율해서 사실은 그걸 수행할 사람의 조직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다 흔쾌하게 동의하는 조직이 가장 아름다운 조직이잖아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한 뒤에 이제 또 의회에 가서 최종 점검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주실 뭐 기회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집행청 내에 내부 의견 수렴도 하고 노조 측에도 직간접으로 뭐 의견 구하고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영의 기회는 열려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사실 현재 이 감사 기능은 지난번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할 때 그때 이주호 장관 시절에 그때 시군교육지원청에 있던 시군지역교육청에 있던 감사를 또 본청으로 통합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청만 수행을 했는데 이 감사 전체 인력은 그 감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모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허덕대고 또 이제 요새는 민원성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감사라든지 또는 감찰, 직무 감찰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본청 내에 좀 현장과 떨어진 데서 있기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하중이 많이 걸린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은 사무실 내에 우리 이 감사관실에 요원들이 붙어 있을 사이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일부는 지역교육청으로 약간 분산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또 어떻게 효율적인 배치가 될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현장형 뭐 감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감사관실은 담당관으로 그대로 있게 되는 그런 구조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꼬여서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는 이제 함께 행복한 교육 제2기를 맞아서 우선 출발부터 첫 단추부터 잘 하려면 일단 시스템 정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앙 정부의 이 자치분권 강화 요 방향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서 받아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또 많이 느낍니다. 이제 제2기 임기의 시작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치분권으로 더 강화된 교육자치를 지금 앞으로 집행해야 될 기관으로서 자율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에도 전략 기능 강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이제 기획관을 기획국으로 전에 없이 이렇게 이제 확대 편성했잖아요. 요게 불과 5년 전만 해도 장학사 한 사람, 장학관 한 사람이 맡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의 국으로 이렇게 강화한 거,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그 방향에 조응해서 우리가 빨리 자율 역량을 신장시켜야 된다. 첫 번째는 전략 기능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청에는 기획국을 두고 또 정책연구소도 두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방향이 저희 공약에는 이 교육자치의 지향이 학교자치로 이렇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육자치 단위를 학교자치로 이렇게 지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학교자치라고 하는 게 법률적 개념은 되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치가 지금 광역자치잖아요. 근데 이 광역자치가 진짜 법률적 개념의 학교자치가 되려면 넘어야 할 문턱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법제화 과정의 현실성이 어느 만큼 있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가 학교 경영 민주화라는 말을 깔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래가지고 요거를 법제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뭐냐면요. 학교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법인이 돼야 되거든요. 법인이 되려면 학교장 선출보직제, 교무회의 의결기구와 30년 전부터 정교조가 주장했던 걸 실제로 법에 규정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실제로 가능하겠냐 하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정부에서도 학교자치는 말을 쓰면서도 학교 경영민주화 차원의 학교자치 역량 강화 이런 쪽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학교가 민주주의 훈련의 현장이 돼야 된다. 가장 풀뿌리 단위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학교자치란 말을 정치적인 용어이든 법률적인 용어이든 우리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공약에도 제일 먼저 모두가 주인되는 학교, 민주학교 이렇게 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저희는 이제 본청 전략 중에서도 아주 앞세워놨고 이제 학교에도 문화라든지 학교 문화 이런 부분을 아주 혁신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도해야 될 교육 아젠다로 아주 중요하게 설정을 해둘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제 진보교육감이 2기 들어서더니 드디어 이제 이데올로기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깎아장하게 보는 시각이 또 있어요.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거기에 제2조에 수십 년 동안 못 박혀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주요 아젠다로 내세우는 것이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요. 지금까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르친다고 해왔습니다. 지식으로만.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 학교 안에 풍토가 민주주의적으로 움직여야 그 안에서 학생들이 몸에 그거를 익힌다. 그래가지고 많은 부분에 학교 자율자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할 거고요. 그게 민주시민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직개편과 맞물려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 충북교육의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본청 학교는 이제 수업이랑 학교에서 또 선발이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교사들이? 지금 이제 직속 이제 본청 일부 지금까지 해오던 본청 업무 중에 직속 기관으로 넘긴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본청이 정책 또는 전략 단위가 돼야 되고
본청의 행사에 매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저희들 고민 지점이었어요. 본청의 행사에 매이면 안 된다. 본청에서도 지금 막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전략 정책 구상하다가 행사하느라고 허덕허덕대고 손발이 부족하니까 막 옆에 사람들 같이 하고 그게 또 부족하니까 현장의 선생님들 막 불러서 하고 이랬잖아요. 그 직접 행사 중심의 그런 업무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내자 해서 직속기관으로 많이 보냈어요. 그 직속기관이 그런 본청에 해야 되는 행사도 떠받고 그 다음에 또 직속기관의 기능 강화한 것이 모든 직속기관은 자기 전문 영역을 중심으로 연수도 같이 해야 된다. 그 연수 기능도 단재연수원에 집중되어 있던 것을 영역별로 다 분산했습니다. 정보는 정보원, 뭐 자연과학계통은 연구원, 또 뭐 문화예술 쪽은 뭐 문화원 이런 쪽으로. 자, 그런데 역시 거기도 일손은 안 주고 일거리만 떠넘겼나? 막 처음에는 불안해했어요. 부담스러워하고. 그런데 어쨌든 종래 하던 일들 중에서 다 하고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되니까 아주 정말 뭐 시한을 다한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많이 드러내고 새로운 그 여지 속에 새로운 일들을 맡아라. 그리고 또 일손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다 세팅해가지고 짠 하고 펼쳐놓고 이렇게 참여를 바라는 방식이 아니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도 그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연수, 각 직속기관의 연수 다 분산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연수를 지금까지는 위에 기관에서 저희들이 실무자가 사실 단재연수원의 연수는요 7급 주목은 혼자 강사 섭외하고 클리큼 짜고 다 세팅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도도 떨어지고 내용도 검증이 안 되고 그래서 만족도 아주 뚝 떨어지고 이래서 덜렁 또 대학에 위탁하고 이랬잖아요. 그거를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하는 시도가 단재연수원 분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학교 현장 선생님들에게 있는 연수 아이템들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만 열어주고 기회만 주고 그래서 연수 아이템 있는 분 신청하면 그분이 다 주도하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도 주도할 수 있는 10시간 내지 15시간짜리 연수 10명 내지 15명이 일주일이면 월화수목금 퇴근 후에 저녁에 할 수 있는 연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종래 방식이나 관행대로 하면은 도저히 뭐 감당해낼 수 없는 거라도 이런 새로운 접근을 하면 훨씬 더 가능하고 활성화될 거다. 학교 인력은 안 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인력을 뺀다는 증원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얘기 마치거든. 학교 인력을 뺀다는 게 종래는 그래. 일손이 부족하니까 수업해야 될 선생님들 차출해가지고 이렇게 파견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 인력의 일손을 빌린다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본청에는 이제 파견을 받지 않고 다만 지역교육청에는 참여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뭐 고정적으로 뭐 수업해야 될 선생님들을 갖다 파견 명령 내리고 이러는 건 최소화할 겁니다. 그러나 전혀 안 하겠다 할 수 없는 것이 교육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외국어 교육 또 환경교육 이런 부분은 전문직으로 다 못 때웁니다. 외주도 줄 거예요. 바깥에 전문가들한테 위탁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학교 현장 선생님들 일부는 파견도 받아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 그런데 이제 뭐 기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도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개편도 중요한 일이긴 한데 이 무상급식 문제 궁금한 부분을 덜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우선 저는 우리 기자님들 언론에 좀 당부부터 부탁부터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 문제를
양비론적 시각으로 보시지 말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은 진짜 옳고 그름이 가려지지 않아가지고 빨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 결말을 짓는 것이 가장 도민을 안심시키는 길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 미봉이 돼버립니다. 3년 전에 한 1년 끌다가 빨리 해라 지쳤다 이제 이래가지고 미봉을 했다가 이렇게 후환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고민의 지점이 막힌 구석이 어딘지, 어디가 왜 막혀 있는지를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둘 다 지금 짜증나게 그 삿바싸움 뭐 신경전 하고 있으니 둘 다 종아리 걷어라. 이거는 아닙니다. 언론은 저는 정말로 시비를 냉철하게 좀 가려주시고 저희들 논리도 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데이터 제공이나 또 이 호소를 약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을 아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상대가 있는 일이었고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뒤에서 하니까 정말 이거 가닥이 잡히지 않아서 의원님들도 왜 뒤에서 흥정하듯이 밀실 거래하듯이 하냐,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말을 아껴왔는데 앞으로는 데이터 모든 자료 다 오픈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무상급식에 이 참 교육복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요것에 가장 합리적이고 삼박한 방안은 지금 충남 안입니다. 충남 안입니다. 충남 안인데 요 충남 안을 사실은 제가 냈던 겁니다. 이미 교육감 되기 전부터 제가 냈던 겁니다. 이미 무상급식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갖고 있던 안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치단체는 무상급식이 드는 돈, 도와 교육청이 5대5로 하는 걸 제일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안입니다. 그죠? 제일 쉽게 합의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안이에요. 똑같이 분담하고 똑같이 생색내라.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한 어떤 소지를 남기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급식비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 항목들이 변경할 변수가 생겨요. 변수가 생기면 무조건 총액 대비 5대5로 나누려고 그러면 변수가 생길 때마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구성비가 인건비, 시설비, 그 다음에 식품비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인건비를 바꿔야 될 변수가 생긴다. 당연히 단체 교섭 들어오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총액을 반반으로 나눠야 될 상대 기관에도 양해를 구해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자, 식재료를 좀 좋은 걸 쓰고 싶다. 급식 개선을 위해서. 이럴 때에도 또 양기관이 또 모여야 됩니다. 올릴까 말까. 이게 너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고 이래가지고 저는 항목별로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이런 거는 집행을 주로 교육청이 하니까 교육청이 전담하고 식자재, 식재료 이런 자치단체 쪽에 주로 이해가 걸려있고 하니까 요건 자치단체가 다 맡고 요러는 배분이 가장 합리적이다. 근데 요게 공교롭게 비슷해요, 총액이. 그래서 무조건 5대5가 아니라 그렇게 항목별로 배분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후환을 안 남기는 거다. 가장 합리적인 거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개선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건비를 담당하는 교육청이 급식 질 개선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그럼 종사원들 처우 개선해가지고 엄마 정성 기울여 주세요. 대접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올리면 우리가 생색낼 수도 있어요. 자, 자치단체에서는 식재료, 지역농산물, 난 GMO, 우수농산물, 식재료 써가지고 우리 급식 질 개선했어. 얼마든지 투자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이러면 상대방한테 시비를 할 것도 없이 논란 벌일 것도 없이 각자가 노력해서 생색내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안했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딱 떠안았잖아요. 인건비, 시설비. 이거 우리가 안겠다. 딱 떠안고 나니까 이제 식품비 가지고 얘기가 됐어요. 충남처럼, 충남 얘기도 하는데 식품비는 지자체가 다 맞는 게 좋습니다. 요걸 내가 충남에다 기땜을 했더니 충남에서는 안희정 지사한테 대번 동의받았어요. 그래서 충남에는 그냥 대번 동의하는데 여기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도청에서는 충남은 안희정 지사가 대권의 꿈이 있어서 빨리 해결하려고 통 크게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식품비 가지고 우리가 거기까지도 조금 하냐 마냐 가지고 근데 그때도 이미 식품비도 5대5로 하자고 그랬어요. 저쪽에서는. 근데 우리는 100을 다 식품비를 저쪽에 하라. 그래가지고 계속 그 신랑이 하다가 중간 지점점에서 어정쩡하게 75.7대 24.3 요렇게 중간 지점점에서 미봉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상적인 안보다 식품비를 우리가 더 안는 요 안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바로 충청권에서는 제일 바보 같은 합의였던 거예요. 대전은 학부모 부담비의 5대5, 세종은 총액 대비 5대5. 아까 얘기한 충남은 가장 합리적인 우리가 제안했던 그 안. 근데 우리는 식품비 중에도 일부까지 하다 보니까 63%가 됐어요. 교육청 분담비가. 요거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7번째로 많은 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 중간이라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7번째인데 만약에 이거를 식품비조차 5대5로 지금 도청에서 또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해버리면요. 전국 꼴찌입니다. 전국에서 교육청이 제일 많이 떠안는 데예요. 그럼 이거를 빨리 해결해라. 종아리 빨리 해결 안 하면 종아리 걷어. 그러면 제가 통 크게 식품비 다른 거 다 우리가 무조건 안고 식품비도 5대5로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통 크게 얘기하면 박수 받을까요? 충북이 충청권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교육 투자를 가장 인색하게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 그걸 통 크게 딱 받으면 교육감이 장한 일이 됩니까? 저는 그거 객기라 그 객기 부릴 수가 없다. 그렇게 저희가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계적 실시라고 하는 것들 보세요. 교육청이 떠맡는 거는 단계적 실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인건비가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일부 학년을 내년에 하고 다른 학년은 그 후년에 하고 이렇게 하면 인건비도 단계적으로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시설 환경비가 됩니까? 저희는 무조건 부분적 실시든 뭐든 고등학교 무상급식 한다면 고등학교 드는 인건비 대부분 처음부터 다 드려야 됩니다. 다만 식재료, 식품비만 단계적으로 할 수 있죠. 그거를 단계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아껴지는 겁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중에 일부를 맡고 있는 거를 단계적으로 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는 즉각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기초단체에서 자꾸 단계적으로 실시하자고 그러는데 기초단체 중에 지금 재정 여건이 가장 열악한 남부 3군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해버리면 기초단체가 떠안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기초단체는 지금도 자부담으로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해서 교육청이 돈을 덜 내게 되면 그거 다 기초단체가 떠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빨리 즉각 전면 실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주시만 좀 문제죠. 사실은 청주시가 문제라서 아마 청주시 애로를 아마 지사님이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 청주시도 저는
학생만 많은 게 아니라 재정규보다 크니까 결단하기 나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제입이 조용한데요. 네. 명문고 얼마 전에 그 충북 그 시민사회 총연합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중등교육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자사고는 어렵다. 영재고 정도는 뭐 고려해볼 만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교육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명문고라고 하는 말은 그 워딩 자체가 정말 옛날 말 아니에요. 지금은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교육적 용어도 아니고 어디에도 그 개념이 뭔지가 안 나타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 사람마다 개념이 다른데 대체로 명문고를 쓰는 사람들은 명문대학에 많이 보내는 165 뭐 이런 개념이겠죠. 스카이대에 많이 보내는.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지사님이 인재 양성 필요를 많이 얘기하시면서 거론을 시작하셨죠. 지사님이 중앙부처에 로비를 참 하시다 보면 고위공무원단에 충북 출신이 없어서 애로가 많다. 뭐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저희도 뭐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그게 지역 명문고가 없어서 고위공무원단에 인재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고위공무원단 연배라면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 명문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대부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명문고가 없어서 고위공무원단이 적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못 나와서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니까 주변에도 진짜 그거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네. 명문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명문고가 없어서 인재가 자꾸 유출된다. 명문고를 찾아서 타시도로 자꾸 유출된다. 그것도 한때 있었던 현상입니다. 타시도의 명문고로 가면 명문대학을 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건 옛날 얘기고 학력고사 시대 때 얘기고 지금은 명문고등학교의 상위권 아이들을 모아놓은 경우에 그 명문고등학교는 선발 효과를 가지고 계속 성적은 내죠. 근데 거기 찾아가는 아이들은 경쟁력을 서로 갉아먹어가지고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이 명문고등학교가 명문대학으로 가는 사다리가 안 된다 하는 게 지금 점점 대입 전형 방식이 바뀌어 나가면서 이미 학부모들도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첫째 아이는 보냈다가도 둘째 아이는 그렇게 안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줄었습니다. 제가 교육감 되기 전에 몇백 명 나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사이에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지금 32명, 34명 요 정도로 나가요. 나가는데 얘들은 아무데 가도 극상위권이 될 수 있는 애들이 나가거나 안 그러면 아직도 착각하고 시행착오가 뻔연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얘들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는지 우리 한번 입증해보자 하고 우리가 추적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추적 조사가 안 됩니다. 모교에다가 물어봐도 얘가 지금 어느 학교 가가지고 뭐 잘 됐습니까? 조사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왜 안 될까요? 개인정보라 물어보기도 좀 어렵지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합니다.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팍 줄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나가는 아이들이 30몇 명이 남아있으니까 여기 명문고 만들어라. 그게 바깥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명문고가 명문대학을 가는 사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만들어야죠. 근데 사다리가 안 되는 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고 대입 전형 방식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자사고를 만들면 그런데 지사님은 이제 대기업에다가 탕정시의 삼성 자사고처럼 삼성그룹의 자사고처럼 만들어서 당신들 자녀들 보내고 또 그거 어디 타시도 명문고로 가는 애들 받으시오. 요걸 기대할지도 모르죠. 그러면 자사고라고 하는 게 교육청은 안 돕는 학교입니다. 한 푼도.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자기 직원들은 공짜로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거기 좋은 학교라고 가는 일반 학생은 3배 내야 됩니다. 등록금은 3배를 내는 게 그게 자사고잖아요. 그러면 3배를 내가지고 3배 효과가 있냐? 도로 역효과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만들어 봐야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일반고 흩어지는 게 제일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인데 거기 가면 과연 인재가 거기서 자랄 건가? 명문대에 가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뭔 얘기 나오냐면 유입이 안 된다. 혁신도시에 박사들이 내려와도 자기만 내려오고 오송에 박사들이 내려와도 자기만 내려오고 가족들 안 데리고 오더라. 그분들 가족들 같이 올 수 있게 좋은 학교 만들어야 된다. 또 이제 접근하기 참 얼핏 들으면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시에 그 학자들한테 당신들 자녀를 보낼 수 있는 당신들이 좋은 학교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코칭해라. 만들어주겠다. 해서 만든 게 서정고예요. 서정고가 지금 1년 사이에 전국적으로도 거기 소문이 나가지고 뭘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보러 옵니다. 지금 교육개발원에서도 외국에서 한국교육배구에 오면 그 학교 소개해 줍니다. 자기들이 디자인한다니까 자랑하려고. 그런데 거기에도 아직 박사들 자녀들이 안 들어온다 그래요. 웬일이야? 하고 봤더니 박사들이 너무 젊어서 애들이 너무 어려서 아직 고등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도 그런 명품 학교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학교를 인재 양성 우리 모델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고 또 일반 아이들 모든 아이들을 수월성 교육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은 세계적인 또 흐름입니다. 30년 전까지 수월성 교육은 진짜 인문 영재들 가르치는 게 수월성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부터 그때부터 수월성 교육은 이제 30년 전부터 이미 모든 아이들이 각자 갖고 있는 수월성을 길러주는 교육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인재 양성의 대상입니다. 저희가 인재 양성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반고, 모든 특목고, 모든 특성화고 아이들 전부 각자 장기와 특기를 살려줄 수 있는 그 집중 투자를 하겠다. 지원금. 근데 지자체에서 아무 지원 없습니다. 자, 이제 영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고는 현재 시스템 속에서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게 자사고 흉내낸 거는 자율형 공립고입니다. 지금 오송고, 창원고, 충주고 뭐 이러는데 거기도 또 이제 기왕 시작한 공립형 시스템이니까 거기에다가 지원금 특별 프로그램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목고 지금 가장 특목고 특성에 충실한 특목고는 충북 외고, 충북 최고, 충북 과학고입니다. 다른데 외고, 다른데 과학고는 전부 다 말만 과학고 외고지. 다 그 의대 보내고 법대 보내려고 만드는 명문고잖아요. 인류고잖아요. 근데 우리 충북은 정말로 취지에 맞는 특수영재 가르치는 거 하겠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영재고라고 하는 게 진짜 국공립 영재고가 있습니다. 요거를 사실 제 교육감 되기 전에 2012년도에 전국 단위로 모집할 때 우리 충북에도 그때 지사님하고 이경 전임 교육감님 계실 때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그거를 대전에서 냉큼 가져갔습니다. 대전에서는 직접 투자 계획을 빵빵하게 냈기 때문에 국비를 거기서 따갔습니다. 충북은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못 따갔습니다. 정말 영재고 만들려면 지자체가 팔고도 붙이고 투자 계획서부터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송에다가 뭐 과학 영재고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옳으냐? 현재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게 옳으냐? 저희는 현재 있는 과학고, 지금 전국 과학고 중에서 제일 열악한 시설인데 대학 입학 성적도 손꼽는 수준입니다. 애들 숫자도 정원도 제일 작습니다. 근데 대통령상
2, 3년에 한 번씩 쓸어옵니다. 그뿐이 아니라 대학 입학 성적도 정말 전체 인원에 비해서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시설 투자 좀 하고 지원 좀 하고 해서 인재 길러야 된다. 저희는 진짜 그렇게 호소드리는데, 나머지 뭐 일반고도 저희들 역량 강화 프로젝트 계속하고 있는데, 진짜 인재를 옛날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스카이대나 많이 보내는, 그러면 걔들이 지금 만들면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진짜 파워 엘리트가 돼가지고 자기 지역연구인 충북에다가 예산을 막 퍼부을까요? 30년 후에 인재가 스카이대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충북에 나와야 충북을 사랑합니까? 아이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이 얘기에 이 초점들이 안 맞아요. 개념도 뒤죽박죽, 뭐 프레임도 어떤 사람은 19세기 프레임으로, 어떤 사람은 21세기 프레임으로, 이게 미스매치. 이번에 자벌들 이제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그냥 중단하시는 거죠? 자벌들. 저희는 한 번도 중단한 적도 포기한 적도 양보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 제안도 저희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했는데 충청북도에서 안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부처 네. 지금 여기 교육청 내에서도 도가 안 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못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도가 안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 얘기를 교육청 내에서 얘기를 하신 아니, 건데, 보세요. 예. 지금 그거는 노동부에서 지자체한테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그거 대통령이 약속한 거니까 시작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대형 투자하고 활용하고 하겠다고 제안도 저희가 하고 가서 애걸도 저희가 하고 이랬는데, 다 아시잖아요. 저쪽에서는 1억 들여서 용역해놓고 지금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지 미래직업 탐색이 중요하냐. 그런데 일자리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래직업 탐색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일부분이라도 넣어달라고 애걸복걸 했잖아요. 그런데 못 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 할 겁니까? 공문을 몇 번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답변을 안 해줘요. 근데 뒤로 언론들한테는 그게 포기했다는. 아니라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네. 준바리 위원분들 만난 자리에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얘기는 담당 공무원도 알고 있던데요. 교육청 내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공문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로 요청을 하신 거지, 그 실질적으로 안 하겠다라는 공식 답변은 드린 그래서 걸로 저희들한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예, 떠넘긴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그 대통령 중점 공약 사업으로 안에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무산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청 내에서는 따로 뭐 균발이라든지 정부, 잠깐만. 그러니까 정부 부처라든지 뭐 저희는 설득을 하거나 예. 이런, 그러니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거 아니냐는 비판도 많아. 이거를 뭐 정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저희들이 무슨 분신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는 최대한 지금 대통령 공약 그 확정인가 여기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속 그냥 폐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를 해도 자치단체하고 합의해 와라.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저희는 진짜로 정이 그러면 그냥 무산되는 것보다 인근 지역에서라도 해주면 좋겠다. 세종이나 충남이나 오죽하면. 그런데 세종 충남에는 이미 자치단체가 자체로 대통령 공약과 상관없이 우리가 대통령 공약을 따와가지고 국비 들여가지고 오송에 만들더라도 자기들은 세종에도 만들고 충남에도 만들겠다 그래요. 300억짜리 500억짜리 만들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충북에서 국비 주려고 그러는 것도 안 하면 제발 그거를 그냥 무산시키지 말고 세종이나 충남에라도 따가지고 우리 충북 애들도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좀 어깨너머라도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바람이에요. 이게 포기한 겁니까? 양보한 겁니까? 뭡니까? 저희들은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하여튼 저희는 앞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호소하겠다. 지금 저희는 벽을 보고 얘기한 기분이었어요. 모든 현안들이. 근데 3년 전에 무상급식을 우리가 이거 후환이 따를 텐데 싶으면서도 합의해 줬던 것은 정말 그 중재하는 분들이 이 일을 이 일 자체로 보지 말고 관계로 풀어라 이래서 그랬습니다. 관계로 풀어라. 관계를 서먹하게 안 만들려고 양보해서라도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관계가 좋아져서 교육 투자도 좀 늘리고 멋있는 결단도 좀 뒤따르고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결과는 관계에 우리가 전전긍긍했다가 받은 결과는 또 이런 후환으로 이어지고 전국에서 가장 인색한 교육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양보해서 도청에서 주려고 하는 것만이라도 감사하고 받으면 전국의 가장 나쁜 안을 감사히 받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는 도민들이 그렇게 해라 하고 선택하고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교육은 이제 투자 좀 덜 해도 되니까 교육감이 딴 데 쓰지 말고 무상급식 다 해 그냥 이렇게 하면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 투자를 아끼는 지역이 희망이 없는 것은 일본서 봤습니다. 일본은 사또 마나부 교수가 지난번에 와서 자치분권 그래가지고 교육을 자치단체로 떠넘겼는데 대한민국이 일본을 대체로 5년 내지 10년 뒤따라오더라. 그런데 절대로 따라와서는 안 될 것이 교육의 공공성을 놓치면 안 된다. 교육의 공공성을 방기하면 안 된다. 교육의 공공성을 중앙정부가 자치분권이라므로 자치단체한테 다 맡기면요. 국민교육 기본권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일본 자치단체별로 교육 재정의 여건이 50배 차이 난다.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의 이 격차가 양극화되어가지고 50배 차이 납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노인복지 치중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노인 닮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는답니다. 이제 허수아비가 지키는 자치단체가 됐대요. 교육 마인드가 있는 자치단체는 아이들을 위한 데 투자하는데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는 어른들만 챙기는 그런 자치단체는 희망이 없는 허수아비 자치단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충북이 도민들이 교육 투자 아껴서 장수촌 만들자. 그렇게 도민들이 결단하면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명문고는 자사고라든가 기존 학교 영재고를 육성하는 건 일부 고려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영재학교가 있는데 지금 영재학교가요. 대전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어요. 과학영재고가 세종에 있어요. 그런데 과연 충북에 어떤 영재고가 경쟁력 있게 만들어질 수 있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 계획 확약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공립 영재고가 가능한 것은 예술영재고 과학영재고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예술영재고 과학영재고 만들면 30년 후에 그 출신들이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예선 따올까요? 이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순서를 밟아서 제안해보면 검토는 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안이 아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14일 날 이제 그 예산안이 본회의 때 통과될 거고 예결위 쪽에서도 이제 이 정도면 예결위 쪽에서 확실시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칫하면 강제 배정도 있겠지만 무상급식 중단 사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건 진짜 뭐 아주 뼈아픈 일이죠. 뼈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는 공론장에서 도민들의 판단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공론장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중재하는 분들에게도 우리끼리 무슨 팔씨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통 크게 그냥 단판지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건 가장 합리적인 안을 후환을 남기지 않는 가장
의견 안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중립적인 도민들이 다 양쪽에 다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지금 현 시점에 우리 충북의 결론이겠다. 내려주면 저희는 따르겠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양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가 양보하면 벼랑으로 떨어집니다. 전국에서 가장 최악의 이게 마지노선이고. 양보하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건 거래할 생각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뭐 협상해가지고 뭐 할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저희는 줄기차게 얘기하는 충남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렇게 했다가 50대 50과 그거와 하다가 타입 땡겨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같은 상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 싶었던 거죠. 똑같은 당사자니까.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아쉬움은 있지만 그대로 그냥 하자라고 한 거죠. 다음 선거라면 저는 또 충남안을 얘기를 할 겁니다. 하여튼 거기 그 정도.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네. 그 청원 광장에 그 1호 청원으로 사실은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청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제도가 취지와 현실 사이에 약간 좀 갭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3,000명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뭐 총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요 정도는 그래도 너무 남발도 안 되고 적절한 어떤 뭐 무게감도 실리는 선이겠다 생각했는데 특정 학교 문제라든지 특정 지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3,000명 동의를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겠다 하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1호 아닌데 그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미 저희들 마스터 플랜에도 특목고 시설 환경 개선은 체육고 1호, 2호는 예고, 3호는 외고, 4호는 과학고 뭐 있어요. 진짜 영재 애들 키우기 위한 그 환경 개선 그 마스터 플랜으로 예고는 특히 언론에서도 지적 많이 했던 학교여서 확충 계획을 뭐 옮기는 안부터 다 찾다가 지금 이제 그 충북 공고와 같이 해서 운동장 그 일부를 좀 빌려서 확충을 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당연히 기숙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충북 예고도 그렇고 과학고도 그렇고 충북의 특목고를 다른 지방에서 학교를 제대로 지어가지고 시작한 것에 비하면은 너무 진짜 새빵살이로 시작했어요. 중앙여고의 뭐 학급, 금천고의 체육학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고도 증축 또 확충 통해서 뭐 공연장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기숙사도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안 늘리면 진짜로 우리 예술 영재들을 다 뺏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있는데 그것을 답변을 어떻게 할까? 저희가 이제 형식 요건을 갖추면 교육감이 직접 얼굴을 내밀고 답변을 드리겠다 약속을 드렸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이러라고 교육감이 직접 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게 원칙이 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누가 답변하나 뭐 사실은 같은 뭐 정직한 내용을 가능한 내용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이제 1호의 상징성도 있고 또 아직 형식 요건을 안 갖춘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일반 민원과 같은 개념으로 다수 민원과 같은 개념으로 해당 부서에서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계획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